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식사들 하셨나요? 어제 우렁된장찌개를 먹었어요. 우렁 쌈밥을 먹고 싶었는데 2인 이상이라 못 먹었어요. 우렁이 참 맛있네요. 다음에 오면 꼭 쌈밥으로 먹어야겠어요. 근데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다 먹어버렸어요. 2그릇 먹었거든요. 24살 대학을 졸업하고 1년간 직장 생활하다 관두고 집에서 좀 쉬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와중 손님으로 만난 사람과 1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전 24살, 그는 32살이라고 하였고 나이가 좀 많긴 해서 거절했지만 젠틀하고 유머러스함에 반해서 사귀게 되었죠. 지금 남편은 저에게 첫 남자, 첫사랑입니다. 남편은 나이가 있는 터라 항상 결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사귀는 순간부터요. 참고로 제 상황은 당당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모아둔 돈은 500만원 정도였으며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고 무남 동료. 아버지는 20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기억이 안 나요. 누군가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던 차에 3개월의 연애 중 놀랍게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너무 빠르게 생겨서 놀랐어요. 남편은 원래 그 나이 때 남자친구가 있으면 사고 쳐서 결혼해. 내 친구들도 다들 그렇게 결혼해서 살고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아이는 생긴 걸 안 지 한 달이 안 돼서 유산이 되었어요.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남편도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때 결혼 여부를 떠나서 너무 아팠어요. 다시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그는 다시 갖자고, 어린 나이고 다시 노력해서 어서 식을 올리자고 엄청나게 노력하더군요. 아이는 또 생기면 잊어진다고, 치유해야 한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아이가 한번 생겼으니 부부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오빠가 나이가 있으니 결혼이 고픈 것 같다고 이해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천천히 갖자고 약속했고 그도 동의했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정말 다정해요. 술도 안 마시고 조용하고 저밖에 몰라요. 친구도 없어요. 태어날 아기랑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난 당신을 사랑해. 아이는 나중에 갖고 당신을 지켜주는 가정을 꾸리게 해줄 거야. 그 말에 헤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당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잃고 채 4개월도 안 되어 전 또 임신을 하였습니다. 정말 멍청하죠. 딱 한 번 졸라서 했는데 그날이 그날이었나 봐요. 저는 피임약을 먹으면 속이 울렁거리고 부정출혈을 해서 피임 도구를 사용했는데 100% 피임은 없나 봅니다. 또 아이를 가졌어요. 이건 운명이야. 함께 키워보자. 라며 울면서 말하는데 사실 임신을 다시 했다는 자체가 불안하고 힘들어지지만 알겠다고 잘해보자고 하고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평범했지만 절 좋아하진 않았어요. 알아서 잘 살고 도움은 없다. 라고 하셨어요. 아무튼 제가 모아둔 돈을 합쳐서 그와 함께 투룸 월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는 좀 미뤘어요. 제가 청년으로 대출 알아보려고. 왜냐면 신혼부부 대출도 못 받을 정도로 남편은 가진 게 없었어요. 그 당시 그는 가진 게 경차 스파크 한 대와 1000만원 정도였어요. 그 사람은 벌이가 일정하지 않아요. 보안업체 경비 같은 일을 하는데 180 정도 받습니다. 왜 못 모았냐니깐 앞으로 모으면 돼. 어릴 때 모르고 안 모았어. 철이 없었어. 믿었어요. 어느 정도 안정기가 찾아오고 전 5개월을 넘겨 제법 임산부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고 행복했어요. 가난해도 그가 저에게 부끄러움 없이 모든 걸 털어놓았다는 거 하나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남편의 신분증을 찾을 일이 있어서 카드와 신분증을 지갑에서 꺼내는데 무심결에 본 신분증의 생년월일이 이상했습니다. 8로 시작해야 하는데 앞자리가 7이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안 본 척 넣어놨어요. 제 나이는 지금 25살이에요. 남편의 나이는 48살이고요. 남편은 키가 163 정도고 엄청난 동안이에요. 처음 봤을 때 정말 30대 정도로 보였으니까요. 근데 정말 진짜 미칠 것 같아서 잠도 못 자고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나. 사기죄 아닌가요, 이 정도면? 진짜 소름이 돋고 치가 떨려요. 전 어째야 하며 애도 생겼는데 대체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수치스럽고 화가 나요. 어디에다 말도 못하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댓글입니다. 쓰니는 안경부터 맞춰야겠다. 키 163에 48 남자가 이성으로 보이디? 이게 사실이면 2년 끊고 중절 수술하고 네 인생 살아. 남자 보는 눈이 너무 없네.
남자는 30 넘어서 다시 만나봐. 나이를 좀 더 먹어야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 법이니까. 피임 도구는 99% 확실합니다. 나머지 1%는 상대의 장난질이거나 올바른 사용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뿐. 이래서 부모복 있는 사람이 배우자복도 있고 배우자복 있는 사람이 자식복도 있는 거라는 말이 생긴 거지. 멀쩡한 부모가 뒤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으면 저런 똥파리가 꼬였겠나? 어리고 순진한 아가씨 속여. 진짜 나쁜 인간이네. 저 인간 부모는 뭐 하는 것들이야? 뭐 받을 게 있어야 소송이라도 하지. 지금이라도 돌이켜. 48이면 님이 남편 나이일 때 남편은 70대 할아버지예요. 정신 차리고 그냥 인생에 쓴맛 봤다고 생각하고 애는 지울 수 있음 지워요. 그리고 30 전엔 남자 쳐다보지도 말고요. 남자 보는 눈도 없고 세상 보는 눈도 없고 지금 남편 같은 사기꾼 꼬이기 딱이죠. 키 163에 48세 모아둔 돈도 없는 거지도 안 물어갈 놈을 줍다니. 그런 쓰레기는 님 같은 먹이를 아주 잘 알아봅니다. 정신 단단히 차리고 얼른 돌이키세요. 그리고 그런 쥐뿔도 없는 남친과 사귄다는데 응원하고 이해해주라고 했던 친구들 다 싹 잘라내요. 진정한 친구도 없구만. 혹시 남편 이름이 방구인가요? 포항 출신. 키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동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아는 사람 같아서요. 맞으면 답글로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해 해드릴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자주 가던 PC방이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컴 사양이 안 좋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작업 시 버벅대길래 그 PC방의 사정을 얘기하고 구석 자리에 포토샵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깔아서 거의 고정석 수준으로 작업하곤 했어요. 그렇게 단골로 드나들다 보니 PC방 사장님이랑 친해졌는데 그게 바로 방구입니다. PC방 회원 가입할 때 작성했던 회원 정보를 봤는지 저랑 동갑이라며 친근하게 다가왔고 캔 음료도 서비스로 제공해주며 저한테 유독 다정하게 많이 챙겨줬습니다. 어느 순간 자연스레 영화 보러 가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게 첫 데이트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 속이고 나이도 속였습니다. 사귄 지 3개월째로 접어든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 사람 집에 처음 놀러 갔다가 서류봉투 더미 안에 온갖 고지서랑 독촉장 같은 걸 모아둔 게 있어서 살펴봤어요. 얼굴은 동안인데 말투와 행동이 전혀 동갑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기회를 엿보다가 그 사람이 담배 사러 갔을 때 훔쳐봤죠. 그랬더니 나랑 동갑도 아니었고 나이가 한참 많은 오빠였어요. 서류 더미 사이에 주민등록증 앞뒷면 카피해놓은 A4 용지도 있었는데 보니까 그동안 칭했던 이름이 만약 방구였다면 실제 이름은 방긋이었어요. 방구는 누구 이름이냐고 하니까 남동생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사귄 지 3개월 동안 나랑 동갑인 줄 알고 방구야 하고 이름 불렀었는데 갑자기 방긋 오빠가 됐어요. 이름과 나이를 속인 이유는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나이대 레벨을 맞추려고 했다네요. 말도 안 되는. 이름 나이 속였을 때 바로 헤어지자고 했으나 결국 용서하고 계속 사귄 바보 천치가 바로 저. 거짓말로 인해 많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랑 손편지를 기가 막히게 잘 썼습니다. 다정한 멘트와 눈물로 사람 감정에 호소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눈물 연기를 어찌나 잘하는지 연기자나 배우 쪽으로 나갔으면 아카데미상 여러 번 휩쓸 인물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다툼이 생길 것 같으면 어디서 갑자기 다쳐서 깁스를 하고 옵니다.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 아직도 그 얘기로 싸우고 싶냐? 내가 다 미안해. 그만 싸우자. 라는 식으로 유도합니다. 그런 놈한테 정신이 팔려서 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떡하니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명의도 3개나 빌려줬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는 1인당 5회선까지 명의 가능했어요. 그 사람은 PC방 운영하면서 가게 전화랑 가게 TV, 집 TV 등등으로 1인당 개통 회선 수를 초과해서 더 이상 휴대폰 개통이 어려우니 명의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난 또 그걸 믿고 간사한 현올림에 속아 전혀 망설이지도 않고 빌려줬었는데 뭐에 홀린다는 표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큰 깨달음을 얻었죠. 그 사람은 결혼하자고 자주 언급하는데 어느 날 깊은 사이끼리 금전 문제로 싸우지 말자. 난 너에게 결혼을 논할 만큼 진중하게 사귀는 입장이야. 그만큼 널 사랑해. 결혼하면 어차피 네 돈 내 돈 없어. 그러니 저번에 꿔준 돈 갚으라는 얘기는 미뤄둘래? 나는 재벌 정도는 아니지만 시베리안 허스키 2마리가 원 없이 뛰놀 수 있는 마당과 정원이 있는 2층 집이 본가야. 정원 관리하는 분하고 매일 집 청소하는 분을 고용할 정도로 여유 있어.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거야. 결혼할 때 아마 며느리한테 집 한 채 정도는 시원하게 해주실 거니까 돈 갚으라는 얘기 좀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본가가 여유 있으면 부모님께 손 벌려서 내 돈부터 갚아.
큰아들이 자금줄이 막혀서 손 벌리면 아버지랑 엄마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냐. 절대 그렇게 못하지. 훗날 그 사람 남동생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형이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그놈 때문에 가뜩이나 쪼들리는 살림이 더 쪼들려요. 그놈 말 하나도 믿지 마세요. 시베리안 허스키는커녕 병아리 한 마리 키울 여유도 없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전화번호를 하도 자주 바꿔서 연락이 안 돼서 장남 없이 장례식을 치렀어요. 지아버지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아버지 엄마 운운하며 효자 행세하다가 나중에 내가 얘기해줘서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PC방 사장도 아니었어요. 아는 형과 함께 동업 투자한 거라 PC방 사장이 2명이라고 하더니 그냥 PC방 알바였어요. 이건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여차저차한 사정으로 그 PC방을 폐업하게 됐는데 보증금 반환 받으면 나한테 꾼돈부터 갚으라고 했더니 건물주가 보증금을 안 빼줬어.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초기 이상해서 2층 임대라고 써진 현수막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마침 부동산이 아닌 건물주 번호였어요. 전혀 본 적도 없는 여자가 대뜸 전화해서 보증금 반환 어쩌고 하면 괜한 오해를 살까봐 결혼할 사이라고 둘러댔어요. PC방 운영했던 사람이랑 결혼할 사이인데 보증금을 안 주셔서 결혼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니까 깸방 이사가는 날 임대료 일부 및 각종 공과금이랑 상계 처리해서 나머지 금액을 전부 입금해줬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 얘기를 전하며 보증금 줬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거짓말하냐고 하니 사실은 동업 투자했던 형이 돈을 안 주고 있어. 라고 합니다. 그 형이라는 사람도 PC방 카운터에 앉아있던 분이라 우연한 기회에 이미 전화번호를 알고 있던 터 전화를 해보니 동업은 무슨 동업이에요. 그냥 월급 받는 알바였어요. 이때부터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나 두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돈 갚을 때까지만 만남을 유지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직장은 개뿔. PC방 폐업하고 한동안 백수로 지내길래 변변한 직장도 없는 백수 남친 싫다고 했더니 직장을 구했나봐요. 가구 나르는 일이라고 했는데 거의 밤에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집으로 나르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가구 판매처로 옮기는 작업이라 낮엔 주차 문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업계는 거의 야간에 상하차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급이 180만원이랬다가 250만원이라고 했다가 또 급여일이 매달 5일이라고 했다가 매달 30일이라고 했다가 나중엔 일당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일당 금액이 너무 들쭉날쭉인 거예요. 많게는 하루 30만원, 적게는 5만원. 갭 차이가 정말 컸어요. 너무 앞뒤가 안 맞아서 위치 추적 어플 깔아놓고 일하는 시간과 겹치는 장소로 가봤습니다. 위치 추적 어플 같은 건 난생 처음 깔아봤네요. 그놈이 날 사람 못 믿는 여자로 만들어놨어요. 멀지 않은 곳이라 가봤더니 간판에 피막 맞고 포커게임 이런 식으로 써있네요. 하루 종일 거기 앉아있다가 돈 따면 하루 30만원, 돈 못 따면 하루 5만원, 일당 벌었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엔 아예 작정을 하고서 퇴근 후 부랴부랴 그 포커게임방이 있는 카페에 자리 잡고 커피 마시면서 잠복하고 있는데 그놈이 게임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몇 분 후에 그놈한테 전화를 했어요. 게임방에서 전화를 받으면 게임 소리가 들릴 게 뻔하니 밖으로 나와서 내 전화를 받는 걸 지켜보고 있는데 전화기 너머로 숨을 헐떡이며 가쁜 숨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휴, 지금 장롱 나르느라 너무 힘들어 죽겠다. 숨이 차네. 엄청 바쁘니까 이따 전화할게. 라길래 수고가 많다고 하고 전화 끊었어요. 아메리카노 벌컥벌컥 원샷하고 나와서 포커게임방으로 들어왔어요. 게임방 의자를 들어 게임 중이던 그놈 뒤에서 내리쳤습니다. 본인도 잘못을 아는지 의자로 쳐맞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사기 결혼당했다고 한 글쓰님, 남편 직업이 보안업체 소속 경비라고 하고 혹시 야근이 잦거나 아예 밤에 일하지 않나요? 직접 남편 직장 확인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정 떨어진 지 오래여서 내 돈만 갚으면 바로 안 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나중엔 얼굴만 봐도 역겨워서 저리 꺼지라고 막말도 많이 했습니다. 내 성격 다 버려놓은 사람이에요. 아니 짐승만도 못한 놈이죠. 위에 쓴 내용 이후에 빨리 돈 벌어서 내 돈 갚으라고 하며 막바지에는 사채업자처럼 행동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했답니다. 그리고 저한테 월급 받았다면서 제게 꾼돈을 갚기 시작했어요. 3달 정도 꾸준히 돈을 갚길래 이번엔 직장 잘 다니고 있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대참사였네요. 무슨 선불폰 사업인데 신용 불량자에게도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이 엄청 잘 된다고 했어요. 전 그놈을 너무나 잘 알기에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그놈이 운영한다는 선불폰 사업의 블로그까지 이웃 신청을 해서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내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상 루트가 아닌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사기 장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블로그도 열었다가 얼마 후에 폐쇄하고 또 블로그 열었다가 며칠 후에 폐쇄하고 신용불량자들이 핸드폰 개통을 못하니까 현금을 주고 선불폰 개통을 요청하면 일정 수준의 금액이 모일 때까지 블로그 운영과 고객 응대를 해주다가 블로그 폐쇄하고 현금 먹튀하는 게 수법인 것 같았어요. 한마디로 신용불량자들 등쳐먹는 사업이었어요. 그놈은 땀 흘려 일해서 돈 버는 법이 없어요. 손쉽게 앉아서 돈 벌 궁리만 하는 천성이 사기꾼입니다. 거짓말도 타고났어요. 내 돈으로 내 돈을 갚는다. 위에 3달 정도 꾸준히 돈을 갚았다고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내 돈으로 갚은 거였어요. 제 명의로 개통한 3개의 핸드폰으로 게임머니를 잔뜩 모바일 결제로 구입한 뒤 그걸 되팔아서 현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저한테 진 빚을 갚았던 거예요. 여친한테 퇴직금을 꿔달라고 한다거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다거나 하는 것도 웃긴데 심지어 모바일 결제로 게임머니를 사서 현금화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네요. 그걸 지가 월급 받았다면서 돈 갚는 연기를 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아주 치가 떨리네요. 암튼 저는 제가 꿔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그놈을 감시 또 감시했고 결국엔 돈 다 받았습니다. 그놈은 이상한 짓거리도 했어요. 그놈하고 연락 주고받은 기간이 2년인데 그중 제대로 사귄 건 아마도 5개월 남짓. 사귄 지 3개월 만에 이름과 나이 속인 게 들켜서 내 딴에는 서서히 마음 정리했고 4, 5개월에 이를 때쯤엔 거의 모든 실체를 파악했기 때문에 꿔준 돈 받을 궁리만 했던 것 같아요. 암튼 그놈이 하도 거짓말을 하니 카톡 같은 것도 몰래 훔쳐봤는데 긴 밤도 해요? 라고 보낸 대화 내용이 있고 답장으로 네랍니다. 짧은 밤은 한 번 이상 경험이 있으니 저런 내용이 오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은행 거래 내역을 봤는데 수중엔 쥐뿔도 없어서 나한테 돈까지 꾼 놈이 새벽에 30만 원씩 현금 출금을 한 내역이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몸이 피곤해서 먼저 잔다고 내일 통화하자며 문자 보냈던 날이네요. 지금은 전과자. 위에 언급한 선불폰 개통 사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블로그 운영할 때는 이웃 추가해서 염탐하고 블로그 폐쇄해 놓으면 또 그놈 핸드폰을 뒤져서 새로 운영하는 블로그 주소 알아내서 이웃 추가하고 염탐질했어요. 계속 그걸 반복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눈뜨고 코 베이는 걸 보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순 없었어요. 거짓말에 하도 질려서 남자 볼 때 1순위가 거짓말 안 하는 남자일 정도로 대입마당에 숨 쉬는 것까지 거짓인 그놈을 계속 깝치게 놔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캡처본과 증거가 될 만한 그 일당 무리들의 대화 내용과 통장 거래 내역을 캡처해서 경찰 관계자인 지인을 통해서 제보했어요. 통신판매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정에는 안 가봤으므로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정확히는 모르고 교도소에서 징역 8개월인가 실형 살고 나온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시 여자친구였던 제가 제보했다는 것을 그놈은 아직까지도 모를 겁니다. 다행인 게 그놈은 우리 집 위치를 몰라요. 사실 안다고 해도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난동 부릴 만한 배짱 있는 놈도 아니에요. 막바지에는 거짓말한 거 들통나서 맨날 나한테 뺨 맞고 코피 터지면서도 쥐 죽은 듯 가만히 맞고만 있던 놈이니까. 사기당했다고 글 쓰신 님 보세요. 지금은 나이만 속인 걸로 알고 계실 테지만 만약 제가 아는 방구가 맞다면 이제부터 시작일 겁니다. 슬슬 터질 거예요. 처음엔 저도 믿었던 사람이고 믿음직해 보였던 사람에게서 믿음이 사라지자 그때서야 비로소 눈이 환해지더군요. 그의 실체가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인 나이를 속인 사람이 달랑 그거 하나만 속였을까요? 키 163에 딱 72년생에 내일 모레 50인데도 30대로 보일 만한 동안 외모에 술은 입에도 되지 않으며 친구 하나 없고 그 나이 되도록 경치 하나에 모은 돈 달랑 1000만 원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흔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동일인물 같아서 시간 들여서 작성한 글입니다. 아, 얼굴은 반반해요. 콧대도 높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편입니다. 다만 콧대가 바르게 반듯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치우쳐 비뚤어진 느낌이에요. 글쎄요. 스파크 차량이 그놈 명의일지 의문도 들고요. 1000만 원이나 모을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어디서 또 사기쳐서 단번에 1000만 원이 생겼다면 모를까요. PC로 작성한 글인데 모바일로 보니까 레이아웃이 심하게 엉망이네요. 모바일로도 보기 편하게 차차 수정해 볼게요. 제가 앞으로 작성할 내용은 주작 또는 허위는 절대 없습니다. 혼인신고는 안 하시고 같이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제 글을 보시면 그 사람과 반드시 헤어져야만 하는 이유가 적어도 10가지 이상은 되실 거예요.
사기 결혼 당했다는 글을 쓰신 글쓰님과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라며 쓰는 장문의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리자면 숨 쉬는 것마저도 거짓뿐인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왜 지속된 만남을 유지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그간 뜯긴 금전적 피해를 따박따박 받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글쓰님이 알고 계시는 남편의 이름이 방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방구와 동일 인물인데 개명했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나열해 볼 테니 만약 공통점이 많거나 동일 인물로 여겨질 때는 과감히 남편과 헤어지시라는 취지에서 써봐요. 동안 얼굴, 그러니 나이를 속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치아 상태를 보세요. 앞니 중 한 개는 손으로 툭 건드리면 빠집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다시 맞춰서 끼워 넣으면 감쪽 같았어요. 술은 입에 대지 않으나 담배는 꼴초 수준 아닌가요? 주민등록번호 알고 계실 테니 탈탈 털어보세요. 사기 전과범입니다. 내용은 아래에 있어요. 키는 말씀하신 대로 163 정도. 저랑 나란히 서면 저보다 작았어요. 72년생. 폰번호를 수시로 바꾸죠. 사과할 때 눈물로 호소하는 타입이고 이 세상에 너 하나 단둘뿐인 것처럼 다정하게 대해주는 타입 맞나요? 중년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드라마를 꼬박꼬박 챙겨보는 타입.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뭐라고 하면 꼭 어디가 다쳤다. 병원에 있느라 연락 온 줄 몰랐다는 핑계를 자주 대지는 않나요? 영화 화차의 주인공처럼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귀었던 사이인데 단 한 장의 사진도 없어요. 시부모님께 가끔 전화는 하시나요? 니들끼리 알아서 잘 살라고 하며 전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면 그거 역할대행 초빙한 걸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사람이 맞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셨거든요. 시베리안 허스키 2마리 키우는 커다란 정원이 있는 2층 집이 본가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놈이 확실합니다. 포항에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남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주변에 친구가 전혀 없어요, 전혀. 결혼식은 올리셨나요? 만약 올리지 않으셨다면 가족들과 인연을 끊었기 때문이고 만약 결혼식을 하셨다면 100% 1000% 역할대행 하객들일 겁니다. 그놈이 맞다면요. 댓글입니다. 이건 그 사기 결혼과 동일 인물이 아니더라도 레전드네요. 솔직히 작정하고 속이려 들면 안 속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소름 끼치네. 아는 언니 43살인데 35이라고 해서 속은 적 있었는데 나이 속이는 게 마냥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진 않네요. 헐, 제 친구 전남친이랑 비슷한 듯. 이름은 모르겠고 키 163 정도에 나이 속인 거, 핸드폰 통장명이 빌린 거. 그 사람도 PC방 사장이라 속였는데 알고 보니 알바였어요. 그거 알고 헤어지자 하니 장문에 손편지 보내고 땡전 한 푼 없고 지네 부모가 엄청 부자인데 자기는 나중에 피방 차리려고 알바하는 거라 하고 친구한테 나이키 조던 한정판 같은 거 사달라 하고 나중에 되팔아서 돈 벌게 해준다며. 친구들 전부 그 사람 이상해서 뜯어 말렸는데 친구가 오히려 그 사람 편들고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국 그 친구랑 쌩 깠는데 동일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상한 놈 잠깐 만났는데 걔는 지명수배 중이었고 결국 지능범죄 수사팀인가 뭔가 형사 5명이 우리 집에 잠복하고 있다가 아침에 벨 누르고 문은 그놈이 열어주고 자고 있던 저한테 귓속말로 화장실 가 있어. 라고 하던 놈이에요. 저한테 자기가 삼성 다니는데 포지션이 이건희 프라이빗 비서라서 삼성에 검색해도 자기는 직원으로 안 나온다고. 근데 자기는 거의 매일 오후 4시쯤 되면 높은 사람들이랑 회사에서 나와서 소주 엄청 마신대요. 힘들다고. 알고 보니 삼성은 무슨 직업 아예 없는데 저한테는 아침에 양복 입고 아침 7시부터 헐레벌떡 출근하는 모습 계속 보여주면서 삼성은 빨간 넥타이만 한다면서 주식 올라가는 게 빨간색이라서 그렇다면서. 그리고 부모님 큰 과수원 하신다고 했는데 아버님 경비하시고 어머님은 알츠하이머이시고. 암튼 그놈 구치소에서 1년인가 나왔는데 저한테 전화와서는 자기 이제 변호사 사무실 차릴 거니까 결혼하자 그랬나? 진심 황당해서 누가 범죄자한테 번호를 받냐고 전화 끊었어요. 후기입니다. 사기 결혼당했다는 글쓴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웃음보다는 동정과 위로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사리분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은 말 그대로 졸업만 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해놓은 게 없었습니다. 나이를 20살이나 넘게 속일 거라고 생각 안 했으며 정말 저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멍청한 저를 탓해야겠죠. 키가 작아도 돈은 못 벌어도 이런 자존감도 의욕도 없는 저에게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는데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쓰려서 손이 떨리네요. 제가 같이 살면서 민증 볼 일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또한 확인하지 않은 저의 잘못이죠. 남편,
아니 그 사람과는 이제 모른 채로 나이에 걸맞지 않게 잠수로 마무리할 겁니다. 그는 모르게 이 모든 걸 진행할 생각입니다. 명절 동안 이것저것 용돈 받아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미혼모 시설이랑 알아봐서 번호도 바꾸고 그와 인연 하나 없는 곳으로 가려고요. 외롭고 아프겠지만 익숙하고 덤덤하게 지내다 보면 한 줄기 빛이 있겠죠.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한 말들은 새겨듣고 행동하려고요. 남자는 정말 안 만나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썰닭입니다. 쓰니가 조금은 바보 같아 보여요. 결혼까지 했는데 민증을 왜 안 봤을까? 밥집이든 술집이든 돈 쓰러 가면 지갑 가져갈 텐데 민증을 왜 한 번도 안 봤을까요? 삼성페이 쓰나 보지. 요즘 디지털 세상이야. 아하,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난 삼성페이 있는데 왜 잘 못 쓰겠지? 어색해. 바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바보라고 했냐? 어, 내가 너잖아. 그러네. 바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